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곡 푸르지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텐즈힐은 준공한 지 6년 내외의 신축이고 3000세대 가까운 대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1호선 신설동역, 2호선 상황십리역, 그리고 6호선 신당역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리는 좀 있지만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숭신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이고요. 특히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직주 근접은 물론이고 청계천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입지 분석과 지난 1년간의 가격 추이, 그리고 주변 단지와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기름 뉴타운 단지들에 대한 시세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텐즈힐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전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바로 2호선 상황십리역이고요. 왼쪽은 신당역, 그리고 이 위쪽은 신설동역입니다. 왕십리 텐즈힐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쪽이 1단지, 이쪽이 2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상황십리역과 신당역, 그리고 신설동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요. 또한 단지 내에 숭신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이고요. 길 하나 건너서는 도성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옆으로 이렇게 청계천을 끼고 있어서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텐즈힐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를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준공 연월은 1단지가 2015년 4월, 그리고 2단지는 2014년 6월입니다. 따라서 준공한 지 6년 정도 된 신축단지이고요. 단지 규모는 1단지가 21개 동에 1702세대, 그리고 2단지가 14개 동에 1148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5개 동에 2850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1단지가 5층에서 25층, 그리고 2단지는 6층에서 25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1단지가 25평에서 54평, 2단지는 24평에서 59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면 1단지가 용적률 224%, 건폐율 21%고요. 2단지가 용적률 246%, 그리고 건폐율은 34%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단지가 1.42대, 그리고 2단지는 1.26대이고요. 난방은 1단지, 2단지 모두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이 4개 업체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텐즈힐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지인데요. 세대수를 보면은 25평은 172세대, 그리고 30평은 50세대, 32평과 33평은 가장 많은 807세대입니다. 48평은 204세대, 그리고 53평과 54평은 136세대, 여기에 공공임대 333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170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0평대와 30평대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40평대와 50평대는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관리비를 보면 25평은 14만원, 30평은 17만원, 그리고 32평과 33평은 2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48평은 30만원, 53평과 54평은 35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단지에 대한 평형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대수를 보면은 24평은 27세대, 26평은 121세대, 그리고 32평과 33평은 가장 많은 563세대입니다. 47평과 48평은 182세대, 59평은 44세대이고요. 여기에 공공임대 211세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114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4평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26평과 32평, 3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59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3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대략적인 월 관리비를 보면은 20평대는 13, 4만원, 그리고 32평과 33평은 21만원, 48평은 31만원, 그리고 59평은 38만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텐즈힐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1단지, 2단지를 구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지 25평입니다. 172세대이고요. 지난 8월에 12억 8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3억 2천만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8억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0평입니다. 5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요. 지난 8월에 13억 6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4억원 수준에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 물량은 잠겨 있네요. 다음은 32평과 33평입니다. 807세대로 1단지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입니다. 지난 6월에 15억원대로 진입을 했고 7월에는 15억 5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 현재까지는 14억 중반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매도 호가는 16억 5천만원 대외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10억 5천만원 정도이지만은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다음은 48평입니다. 204세대이고요. 지난 7월에 17억 7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급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호가도 19억원 수준에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 물량은 찾을 수가 없네요. 다음은 텐즈힐 1단지 53평과 54평인데요. 136세대입니다. 지난 6월에 18억에서 7월에 20억으로 한 달 만에 2억원이 오르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9월에는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20억 7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가는 14억원 대외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텐즈힐 1단지에 대한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2단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단지 24평인데요. 27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거래가 한 건도 없었고요. 현재 호가는 11억 3천만원 대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텐즈힐 2단지 26평입니다. 121세대이고요. 지난 7월에 11억 8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호가도 14억원 수준에 아주 높게 올라와 있고 전세 물량은 잠겨 있습니다. 다음은 32평과 33평입니다. 563세대로 2단지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이고요. 얼마 전 10월에 14억 9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5억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6억원 대외로 아주 높게 나와 있고요. 전세가는 10억 2천만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텐즈힐 2단지 47평과 48평입니다. 182세대이고요. 지난 6월에 15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11월 3일에는 16억 3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재 호가도 18억원 내외로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12억 5천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텐즈힐 2단지 59평 보실까요? 44세대로 가장 적은 세대수입니다. 지난 7월에 17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매도 물량과 전세 물량 모두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텐즈힐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텐즈힐 바로 옆에 위치한 센트라스와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59제곱미터인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25평, 26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텐즈힐 1, 2단지는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센트라스 59제곱미터는 얼마 전 10월에 13억 3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4억원 수준에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텐즈힐 1단지와 비슷한 그런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84제곱미터입니다. 대략적으로 32평, 33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텐즈힐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센트라스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에 16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10월에는 16억 7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8억 원 내외로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과 센트라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두 단지 모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와 가격이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모든 단지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인데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모든 단지가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텐즈힐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단지, 2단지 모두 준공한 지 6년 내외의 신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1단지와 2단지 합해서 총 35개 동 285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단지에 따라서 상황심리역과 신설동역 그리고 신당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번째 학군인데요. 단지 내 숭신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 단지로 초등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또한 도성고등학교와 성동고등학교도 단지와 인접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학교가 없다는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접근이 편리한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대형 쇼핑몰, 대학병원, 학원,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된 그런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단지 바로 옆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단지 내에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덟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 골프 연습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도 아주 발달된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텐즈힐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텐즈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텐즈힐은 준공한 지 6년 내외의 신축이고 1, 2단지를 포함해서 3000세대 가까운 대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역세권, 초품화, 그리고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예전처럼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텐즈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그리고 초품화, 직주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방어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꾸준하고 완만한 그런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름, 뉴타운 단지들에 대한 시세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